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중3 때부터 원래 이제 주식 투자를 네. 했었었고요. 20대 후반부터 부동산, 그 다음에 이제 경매 투자 관련된.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돈 버는 재테크는 모두 섭렵한 사실 이제 재테크 DNA만큼은 대한민국 원탑을 자부하는 그런 사람이고 유튜브 설춘한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 네. 네. 대표님 중3이라는 그게 너무 인상 깊은데요. 네. 어떻게 하다 중3 때부터 이렇게 하신 거예요? 삼촌이 좀 주식으로 돈을 좀 벌었는데 엄마가 이제 배가 좀 아파서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이제 시골에서 중학교 1학년 때 전학을 왔는데 시골에서는 공부를 잘했다가 서울에 와서 조금 이제 반에서 한 10등 정도 밀려나니까 의외로 이제 제가 삼촌을 보면서 좀 적응 못할 때 엄마가 저한테 너 한번 주식을 한번 해봐라 라고 해서 어머니가 이제 시골에서 돈을 좀 마련해 줘서 주식 투자를 했던 중3 때부터. 네. 그때 이제 상한가 폭이 한 8% 정도 됐었는데, 네. 상당히 괜찮았던 수익률을 기록했던.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그때부터 좀 체계적으로 공부했더라면 네. 참 좋았겠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는 절대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세요? 네. 이유는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이 주식을 하면 공부를 못해요. 주식이 떠도 공부가 안 되고 주식이 떨어져도 공부가 안 된다. 정말 경험칙상. 주식이 떴을 때 공부가 조금 덜 되고 주식이 이제 더 많이 떨어지면 아예 공부가 안 되죠. 초토화됩니다. 멘탈이 나가는 거니까. 그다음에 매일 쉬는 시간마다 선생님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공중전화. 동양 나이는 얼마인가요? 한국 실속이 얼마인가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럴 때는 또 전화로 매매. 그때는 그랬죠. 그때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셨군요. 삼성전자가 없었습니다. 삼성 반도체가 있었지. 그래요? 네, 그럴 때. 와, 이 주식계 뭔가 약간 좀 표현이 그럴 수도 있는데 화석과 같은 아닙니다. 엄청난 존재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뭐든지 빨리 하는 스타일이라 빨리 해보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경험해보고 안 되면 빨리빨리 접고 된다라고 생각하면 계속해서 전진하는 그런 스타일. 우리 웅달 책방과도 같은 아마 그런 게 아닐까. 네, 대표님. 그래서 오늘 또 이 인터뷰가 좀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면 요즘 좀 대한민국 증시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대한민국 증시는 한마디로 좀 어렵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독자적인 어떤 자생력이 있는 국가인가라는 퀘스천 마크를 갖게 되는 그런 나라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특별히 국내 증시에 문제가 없는데 세계의 어떤 각국의 변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모습. 전날 미국 떨어지면 우리나라 떨어지고 전날 미국 올라가면 우리나라는 덜 올라가고 참 아이러니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는 가운데 사실은 이제 물론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몇 가지 이제 문제가 있긴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요즘에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일단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좋지 않은 것은 명확한 사실인 거니까요. 아마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미국발 또는 이제 국내발 기준금리는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시장은 조금 어렵다 이렇게 좀 보고요. 두 번째는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가급적이면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데 의외로 장기화될 것 같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즈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조기 해결된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좀 장에 상당한 좋은 영향을 급등 랠리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오히려 좀 그런 부분은 조금 약간 요원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오늘도 약간 좀 언급이 됐었는데 어젯밤에 청와대 그 안보실장이 한반도 정세가 위중하다 이런 코멘트가 바로바로 나온다는 것은 너무너무 좀 그렇다. 그래서 오늘 약간 좀 장이 폭락하는 양상인데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우리 한반도 또는 미중 갈등 또 중국과 대만 갈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봤을 때 상당히 어려운데 그러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주식은 약간 좀 선반영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좀 악재가 많이 노출된 것이 아니냐. 그러나 사람들이 이런 것에 너무 또 연연해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생각. 얼마 전에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올리겠다. 그 코멘트 하나에 또다시 장이 무너지는 조금 좀 체계적으로 움직였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좀 이렇게 바람처럼 풍전등화와 같은 시장의 흐름이 우리 국내 증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약간 아쉽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시장은 어렵지만 그러나 투자자는 뭔가 이제는 좀 종목에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네. 그 내년 초까지 네. 계속 금리가 좀 인상되고 좀 어렵다 이런 게 좀 느껴진다고 하면은 이럴 때는 주식 투자를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은 가장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투자자로서는 투자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대표님. 예. 그러나 이제 주식도 마찬가지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예전에 이제 파레토 법칙처럼 시장이 정말 좋을 때, 정말 상승하는 주가가 80%, 떨어지는 주가가 20%, 반면에 지금은 시장이 좀 좋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종목 20%, 떨어지는 80%, 상승하는 종목 20%를 잡을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장이 좋지 않다라고 해서 주식 투자자들한테 한 6개월에서 1년 동안 주식을 모두 팔고 스탠바이 하라고 했을 때 할 수 있을까? 저는 못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조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섹터나 종목을 좀 집중해서 발굴하는 노력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아예 뭐 시장을 떠나거나 다 네. 파는 거나 그런 거는 안 되고. 그렇죠. 그렇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울 대표님. 것 같고. 주식은 네. 그러면 좀 많이 지금 내려가긴 했잖아요. 네. 가격이요.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것 같긴 한데 주식은 좀 그러면은 좀 어떻게 보세요? 안전자산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도 좀 괜찮을까요?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제가 이제 한 2년 전부터 매일 하루에 하나씩 주식 동영상 유튜브를 이제 올렸었는데 네. 제가 이제 종목을 하루에 한 2,000개 정도를 거의 필터링 하는 것 같아요. 일봉과 주봉으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이제 HTS에 관심 종목이 있어요. 2분기 실적이 좋은 코스피, 2분기 실적이 좋아진 코스닥, 뭐 턴어라운드 코스피, 턴어라운드 코스닥, 품절주, 무슨 뭐 섹터 관련주 쭉 있는데 그런 주식을 계속해서 이제 일봉과 주봉을 이제 엔터, 특히 이제 일봉을 많이 보는데 이러한 가운데서도 일봉이 정배열되어 있는, 그다음에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들이 한 3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이라면 저는 상당히 유효하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언급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라고. 한 지금 뭐 한 4, 5일 동안 시장이 안 좋았습니다만 오히려 한 20-30% 급등하는 그런 양상. 뭐 이를테면 뭐 태양광 에너지 관련된 어떤 솔라, 소재 뭐 이런 부분들이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종목을 찾으면 굉장히 많이 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은 좀 아쉬운 것은 너무 이렇게 시가총액이 크거나 지수에 연동되는 그런 종목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좀 좋지 않죠. 가령 뭐 시가총액이 큰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현대차마 등등등. 물론 이제 그 종목들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그런 종목들은 지금 앞으로 주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러면 6개월에서 1년 동안 좋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통상적으로. 지수가 계속 떨어지는데 삼성전자만 올라갈 수 없고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삼성전자만 떨어질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면 삼성전자도 올라가고 지수가 떨어지면 삼성전자 떨어지도 이런 패턴은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중소형 개별주 중에서 조금 앞으로 좀 유망한 어떤 섹터, 어떤 또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그런 종목을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종목을 발굴하는데 많은 투자자들이 거의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증권사의 애널리스트의 리포트, 또 누군가가 던져주는 종목, 또는 주식 리딩방에서 나오는 종목들, 필터링 능력도 없고 이러면 저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종목을 발굴하고 선정하는데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와, 근데 이게 중소형 개별주가 네. 보통 딱 이름을 들으면은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시가총액이 작고 변동성도 좀 큰 것 같고 네. 위험한 것 같기도 하고 네. 막 이래가지고 네. 어떻게 좀 대체적인 가이드라인 같은 게 좀 있나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중소형 개별주 중에서 실패하지 않으려면 기본적으로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이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험칙상 네. 실적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특히 실적이 어떻게 좀 뒷받침되면 좋냐면 물론 이제 우리가 뒤에서 백그라운드에서 뭐 섹터라든지 또 뭐 이런 거 중요합니다만 실적이 그런 거 중요해요. 가령 2년 전에 매출액이 300억, 작년에 매출액이 400억, 올해 매출액이 600억. 이렇게 매출액이 포텐을 터뜨리면서 영업이익이 따라와주는 종목들은 상당히 매력적이다. 그 다음에 그런 종목들을 나중에 재무제표를 보시면 부채 비율 한 50, 유동 비율 한 100 이상, 유보율도 한 300, 500, 1000 이렇게 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부도가 난리가 날 수가 없는 그런 종목들이고 그 다음에 그 종목의 어떤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이 앞으로 상당히 미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종목들을 한 100개 정도는 항상 갖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런 종목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런 종목만 돌려서 계속해서 이제 필터링 해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중소형 개별주라고 해서 위험한 것은 아니고 다만 실적과 재무 선택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된다. 그것이 없는 중소형 개별주는 언제 날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해야 되겠죠. 근데 많은 분들은 그런 또 환상이나 유혹이 있어요. 최근에 어떤 종목이 계속해서 3, 4일 동안 급등한다. 그러면 막 사고 싶죠. 옛날에 에디슨 EV 같은 경우가 가령 뭐 10,000원대인데 2만원, 3만원, 4만원, 5만원, 8만원까지 갔는데 사람들이 3만원, 5만원에서 막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에디슨 EV의 당시의 실적과 재무 상태를 보면
언제 부도가 나도 할 말이 없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은 물론 이제 그런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그런 종목은 어쨌거나 리스크를 안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아니야 안전하게 가면서 돈도 벌 거야 이런데 그런 종목을 고른다 이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 예, 그러니까 우리 주식 투자자분들이 좀 공부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좀 공부를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근데 막연히 그냥 야 삼성전자가 좋다, 현대차가 좋다, LG 에너지솔루션이 좋다, 좋을까? 저는 거기에 대한 항상 퀘스천 마크를 달고. 연구를 해야 되겠죠. 예. 저는 뭐 많은 분들이 주식을 매수해서 3년, 5년, 10년 저는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물론 이제 그것은 돈이 정말 많은 사람이 그냥 뭐 예금보다는 조금 그냥 오래 갖고 있겠다 이럴 수 있는데 3년, 5년 이렇게 그렇죠.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1,000만 원에서 한 1억 이하 이걸 굴려서 조금 뭔가 수익을 내고 싶어하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확정도 아닌데 그냥 막연히 3년, 5년, 10년 갖고 있다가 돈을 벌 수 있겠다. 돈을 벌 수 있겠다. 이것은 저는 조금 맞지 않는 거죠.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무책임하다. 개인적으로는 항상 그래서 저는 6개월 내에 승부가 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좀 포인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 대표님께서는 주식을 이렇게 매수를 하실 때 종목은 한 몇 개 정도 대략 이렇게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3개에서 5개 이하. 예, 통상 3개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3개를 갖고 있습니다. 예,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많아가지고 사실 제가 이제 예전에는 계좌가 4개가 있어요. 예, 근데 그 4개의 계좌를 하나의 종목으로 몰빵한 적이 있어요. 수익이 날 땐 너무 좋은데 이게 한번 꼬꾸라질 때는 만약에 이제 적절한 타임에 매도를 못하면 상당히 힘들더라. 이런 경험을 또 많이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한 3개 정도 너무 많으면 또 관리도 안 되고 쉽지도 않고 그래서 3개를 가지고 있다가 그중에 이제 한두 종목이 저의 이제 익절 목표 15에서 30%가 나면 무조건 반을 팔아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냥 승부수를 띄우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또 다른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기도 하죠. 그러니까 살 종목은 언제나 엄청 많은데 많은 분들은 지금 당장 이 종목 안 사면 또 지금 당장 주식을 안 갖고 있으면 나는 손해를 볼 것 같다. 그것은 뭐 주식 중독 아닙니까, 대표님?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네. 주식은 한 뭐 마이너스 20% 30%좀 되더라도 네. 예를 들면 뭐 9만 원에 샀는데 한 네네. 6만 원 됐어도 뭔가 갖고 있으면 오를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해서 계속 좀 물타고 이럴 것 같은데 이거 중소형주도 뭐 20% 30% 빠져도 계속 더 현금을 넣고 막 그렇게 하기도 하나요? 이제 개인적으로는 요런 걸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물타기 불타기가 있잖아요, 대표님.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불타기를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대표님. 2개의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하나의 종목이 10% 상승했고 하나의 종목이 10% 하락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은 과연 지금 만약에 사고 판다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90% 이상이 10% 상승한 종목을 팔고 오히려 10% 떨어진 종목은 계속 홀딩, 그 종목을 더 물타기 하든지 다른 종목을 사든지 이렇게 많이 언급을 해요. 그러나 주식시장은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되지 않아요. 통상 주식은 가는 게 가는 겁니다. 10% 상승한 게 더 뜰 가능성이 더 높더라. 경험칙상. 오히려 10% 떨어진 것은 오히려 과감하게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 것이 맞더라가 저의 경험칙입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물타기는 가급적이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항상 올라가는 종목을 사자. 저의 주의.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훨씬 더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도 있고 마음 아파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절대 물타기는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의 그 손절의 원칙 같은 게 좀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손절의 원칙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주식을 살 때는 항상 저의 주가는 모든 이동 평균선 위에 있을 때 사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5% 깨질 때 팔까, 5일선 깨질 때 팔까, 21선 깨질 때 팔까 손절 기준이 있죠. 만약에 주가가 약간 더 강하게 상승했을 때는 5일선 깨지면 무조건 파는 스타일이고요. 오히려 이제 밑에서 좀 기고 있을 때는 5일선과 21선 갭이 크지 않기 때문에 21선까지는 두고 본다. 그리고 21선 깨지면 무조건 판다. 근데 실제로는 이게 기준인데 버튼을 잘 못 눌러요, 대표님.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근데 제가 점점 이제 버튼을 잘 누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5일선이나 21선 깨지면 일단 단기적으로 판다. 또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한 달에서 6달 만에 승부수를 띄우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좀 파는 거고요. 사실 장기 투자하는 분들은 또 그렇게는 쉽지 않아 보이고, 그래서 저처럼 한 달에서 6개월 정도에서 승부수를 띄울 거라고 하는 분들은 주가가 모든 이동 평균선 위에 있을 때 사는데 다만 5일선과 21선이 깨질 때는 무조건 팔자. 또는
5일선이 21선을 깨고 내려오는 데드크로스에는 무조건 팔자. 이것만 지킨다면 저는 오히려 큰 손해를 보기는 오히려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대표님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를 네. 샀는데 이게 10년 동안 뭐 연평균 수익률을 봤더니 뭐 네. 대략 뭐 한 15%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근데 1, 2년 차이는 그렇게 안 나오고 네. 이게 이제 5년, 10년 가면은 네. 연평균으로 했을 때 한 15% 나오는데 네. 이제 이런 중소형주를 했을 네. 때는 네. 이런 성과가 나올 수가 있냐? 이거 능가하는 성과가? 저는 훨씬 더 큰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네, 훨씬 더 큰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고. 다만 이제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를 언급하셨잖아요. 저는 이런 주식을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이제 주식 강의를 많이 하지만 우리 주식 초보자분들 중에 거의 80% 이상이 삼성전자를 갖고 있어요. 저는 삼성전자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딱 두 부류를 생각하는 거거든요. 고수 아니면 하수. 근데 대부분 다 하수죠. 네. 네. 삼성전자를 갖고 있다라고는 고수는 정말 뭐 돈이 많아가지고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만 담는 거고요. 초보자들이 삼성전자를 담는다는 것은 그냥 주식의 맛을 좀 느끼는 거죠, 일단. 네. 그리고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10년을 놓고 봤더니 수익률이 15%라고 하는 것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지금 삼성전자를 만약에 작년도에 사신 분들 올해 내년도 한 5년 지났을 때 96,000원인데 5만 원이 안 되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반토막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누구도 쉽게 예측할 수는 없고 그냥 약간 좀 전문가들이 회피하는 수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예, 그냥 어디 나와서 앞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둬라. 5년 있으면 뜬다. 만약에 그것이 나중에 5년이 떨어지잖아요. 할 말이 있겠죠. 야, 삼성전자 떨어지면 다 떨어진 거지 뭐. 대한민국이 안 좋은 거잖아. 이것이 무슨 얘기인가? 저는 그런 걸 되게 싫어합니다. 네, 그래서 물론 저도 손실도 나고 수익도 나지만 저도 뭐 누군가한테는 종목 발굴하고 선정하는데 지고 싶진 않죠. 하루에 2-3시간씩 거의 2,000개 종목을 엔터를 하다 보니까 네. 지고 싶진 않고 이제 아무래도 좀 어떤 흐름, 종목의 흐름, 이제는 이런 것들이 갈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도 한 1-2년 동안 하루에 2-3시간씩만 시간을 할애하다 보면 본인 스스로가 충분히 고수나 뭐 전문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누군가가 종목을 2개를 정말 줘서 돈을 벌었다. 기분은 좋지만 보람차지는 않을 것 같아요. 뿌듯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기분 좋다. 예. 근데 만약에 제가 종목을 발굴하고 선정을 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돈을 벌고 수익을 낸다면 정말 살아가는 어떤 좀 쾌감도 느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 중에 살 종목이 엄청 많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진짜 많은가요? 실제 많습니다, 대표님. 제가 이제 왜 살 종목이 많냐고 이야기하냐면 네. 대표님 저는 이제 각 그 상장 기업들이 정기 보고서를 제출하잖아요. 2번의 분기 보고서, 1번의 반기 보고서, 1번의 사업 보고서. 그러면 12월 결산법인들의 2분기 실적이 8월 16일 날 네. 발표가 됐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럴 때 어떤 종목을 일단 발굴하냐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모두 증가한 기업. 네. 그러면 그런 종목이 코스닥에서 약 한 350개, 코스피에서 한 250개, 턴어라운드가 된 것이 양쪽으로 해서 한 거의 150개. 이런 종목은 저희가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된다. 그런 종목들이 우리가 너무너무 좋은, 정말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네, 흑자 기조인 것도 있지만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증가, 영업이익 증가, 당기순이익 증가. 이런 종목은 상당히 저는 매력적이라고 보고 다만 이제 그럴 때 더욱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저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증가율이 한 자리보다는 두 자리, 두 자리보다는 세 자리 또는 흑자로 전환된 턴어라운드 기업. 다만 이제 턴어라운드가 마이너스 한 10억이었다가 플러스 1억 이런 거보다는 마이너스 10억이었다가 플러스 30억 이렇게 되는 종목들은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위주로 투자를 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주식 투자하는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본인 스스로가 실적이 정말 이렇게 포텐이 터진 종목들 한 10개 정도 골라서 공부해봤는지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요. 하나도 없진 않겠지만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거의 없을 그렇다면 저는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좀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면은 그 많은 수백 개의 기업 중에서 네. 이제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기준들 뭐 마이너스 10억이 30억이 되고 막 이런 것들을 네. 조금 더 이렇게 높은 필터링을 걸어가지고 네. 나왔을 때 그게 이제 세 종목처럼 이렇게 압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상당히 운이 좋은 게 저도 주식 투자를 하지만 와이프가 이제 주식 투자를 같이 해요. 이게 이제 배우자랑 뭘 함께하는 것은 굉장히 좋죠. 뭐 운동을 하는 것도 좋고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부가
이렇게 한 길을 함께 가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주식을 좋아하지만 오히려 와이프는 부동산을 좋아하고 이렇게 좀 잘 안 맞는데 저는 이제 와이프랑 그런 거 잘 맞고 와이프가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굉장히 주식 투자를 하는 거 싫어했죠. 왜냐하면 약간 투기성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이제 와이프가 저를 신뢰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종목 만약 500개가 있다. 그럼 500개를 필터링해서 가장 좋아 보이는 종목 제가 체크리스트 감안해서 한 10개 정도를 뽑아요. 네, 그리고 와이프한테 검사를 받죠. 네. 근데 이제 와이프랑 저는 어차피 이제 10개가 저는 다 마음에 드는 종목인 거니까. 그럼 와이프가 그때 하나, 둘, 셋 딱 찍어서 2배를 간 것도 있고 물론 떨어진 것도 있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은 저는 굉장히 좋다. 네, 그래서 우리 그 투자자분들도 배우자랑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어쨌거나 좋은 종목이 많고 혼자서 다 고르기 어려우니 제가 한 10개를 고르고 옆에 있는 사람이 한 3개를 같이 찝어준다면 상당히 좋겠다. 다만 이제 그 옆에 찍어주는 사람이 그냥 뭐 룰렛 돌리듯이 찍는 게 아니라 저희 와이프도 이제 저 옆에서 벌써 유튜브를 통해서 2년 동안 했잖아요. 몇백 개 영상. 제가 이제 처음에는 와이프한테 여보 상승 추세인 종목을 10개만 골라놔요. 이 종목에서 하면 와이프가 남편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상승 추세가 뭔지를 몰랐다가 벌써 이제 계속해서 차트를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가 이제는 다 아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서로 이렇게 필터링 하니까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와이프랑 저랑 좀 안 맞는 것은 네. 저는 좀 단기 투자형이고 와이프는 장기 투자형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어떤 종목이 2배 떴을 때 나는 2배 떴으니까 이건 다 팔아야 된다. 와이프는 아니다. 당신은 이래서 조금 먹는 거다. 그러면 반절 팔고 반절은 계속 자기는 더 갖고 있겠다. 그럼 또 와이프의 의견을 또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와이프가 갖고 있기로 한 종목이 다시 반토막이 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팔았을 때 팔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답이 아니에요. 제가 맞았을 때도 있었고 와이프가 맞았을 때도 있는데 그러나 제가 맞을 확률이 한 7, 80%. 왜냐면 사람이 너무 과욕을 부리면 안 돼요. 익절의 목표가 있다면 반드시 정해야 돼요. 그리고 팔아야만 수익을 확정 지어야만 본인의 것이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라면 주식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어떤 종목을 예전에 좀 추천 아닌 추천을 했다가 계속 뜨니까 좋죠. 와 해가지고 2배 떴다가 친구들한테 술 사주고 밥 사주고 너무 좋았었대요. 네. 근데 안 팔죠? 파는 걸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갑자기 하다가 10,000원짜리가 20,000원 됐다가 8,000원 되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본인의 기준에 따라서 반드시 팔아야 되는데 이제 와이프만의 이제 기준이 있었으니까 그러나 그거보다는 그래도 단기적으로 2배 떴으면 무조건 다 100% 팔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 저는 이제 원래 한 30% 정도 뜨면 파는데 그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상한가를 치면서 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차분하게 갔으면 저는 30% 이상 웬만하면 다 팔았을 텐데 네,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요즘 증시를 좀 이야기해 주시면서 네. 지금은 이제 그 주식 투자를 멈추면 안 되고 네. 멈출 수도 없는 것 같고 네. 그러면서 좀 섹터나 어떤 주식 종목에 좀 집중하면 좋겠다고 하셨잖아요. 네. 혹시 지금 보실 때 조금 괜찮아 보이는 섹터나 혹시 좀 주식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저도 이제 사실은 예전에는 별로 섹터를 잘 안 봤어요. 왜냐하면 항상 차트 분석에서 수급이 맞춰지면서 웬만하면 가는 거니까 굳이 이것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좀 이런 섹터가 또 상당히 중요하구나 그런 부분을 느꼈고 예전에는 좀 종목에 집중만 하면 되는 거지라고 생각했는데 시장이 너무 안 좋으면 종목도 약간 그렇게 힘을 쓸 수는 없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느껴서 지금 이제 시장에도 좀 관심을 가지는데 그 중에서도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보면서 에너지가 또 상당히 중요하구나 뭐 이런 부분도 봤었고 또 식량도 상당히 중요하구나 뭐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제가 이제 앞으로 좀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차가 없는 세상은 좀 상상하기 어렵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친환경차 그 중에서도 수소차가 좀 저는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 수소차요? 네, 수소차가. 그래서 수소 섹터와 관련돼서 제가 요즘에 이제 보고 있는 종목은 JNK 히터라고 하는 종목이 있어요. 예, 이 회사가 국내 유일한 독자적인 이제 수소 계질기 일명 추출기 생산업체인데 이미 상용화를 했더라. 그래서 가치 사슬 측면에서 본다면 나중에 이제 연료 전지 수소차에 필요한 에너지 자원으로 수소 자체가 상당히 좀 증가할 것이다. 물론 이제 당분간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메가 트렌드라고 보여지거든요. 이제 내연기관차 없어지고 2차 전지 또는 수소차. 예, 그러면 저는 수소차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이고 그중에 이런 JNK 히터 이런 종목도 좀 좋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 JNK 히터가 올해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았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항상 하는 얘기지만 아무리 섹터가 좋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실적이 나지 않는다면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메가 트렌드라 하더라도 이 회사가
정말 좋은 섹터임에도 불구하고 섹터의 어떤 업종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실적과 재무 상태가 너무 안 좋다. 그러면 그런 종목은 절대 사서는 안 됩니다. 그건 너무 정말 장밋빛 어떤 그런 환상에 불과하다. 그래서 요거 하나를 언급했었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저는 또 하나 이제 신재생에너지. 그러면 대표님 그 신재생에너지 좀 들어가기 전에 좀 궁금한 게 예를 들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좀 적자하고 막 망한다는 얘기도 많이 듣다가 거의 진짜 한 10년 기다가 뭐 1년 몇 개월 만에 막 열 몇 배 올라갔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좋아요. 만약에 이제 메가 트렌드고 어떤 종목이 그 어떤 업종 내에서 좀 약간 독보적이다. 이런 것들을 중요한데 그러려면 이런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적자 폭이 만약에 1,000억이었다. 근데 계속해서 1,000억, 2,000억 이렇게 하면 안 되고 1,000억인데 500억. 200억 이렇게 따라오면서 뭔가 미래 가치가 보인다. 그런 것들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면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은 좀 위험하다. 일단 리스크가 너무 큰 거니까요. 그러나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보여줬고 이것은 정말 전기차로서는 뭐 세계 독보적. 그러면서 계속해서 실적이 줄어들면서 그러니까 적자폭이 줄어들면서 흑자로 전환되는 이런 분위기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겠다. 대표적으로 제가 예전에 바이오니아라고 하는 주식을 산 적이 있어요. 이게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인데 이게 이제 기술특례 1호 업체입니다. 바이오니아 주식을 제가 이제 언제 샀냐면 이게 계속해서 기술특례 상장인 거니까 일반인들은 기술력은 있다. 일단 이건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적자 폭이 줄어들지 않을 때는 사지 않다가 적자 폭이 만약에 1년에 400억이었다가 200억이었다가 10억이었다가 이제 사야 되죠. 저는 그런 건 사볼 만하다. 근데 400억이었다가 400억이었다가 500억이었다가 이런 거는 아직은 아니지 않나. 그걸 이제 본인들이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두 번째로서는 이제 신재생에너지.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요즘에 원전주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저는 원전주는 조금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왜냐하면 원전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좀 위험하다라고 하는 점이 있었고요. 원전을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결코 뭐 이게 빨리빨리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조금 늦지만 조금 롱런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신재생에너지. 물론 풍력도 좋지만 저는 이제 태양광. 태양광 에너지 중에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게 이제 이 회사 이제 솔라 소재 이런 것들이 아마 이 태양광 셀 수요와 관련돼서 좀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종목들을 좀 많이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 이런 회사들이 매출액이 완전히 포텐 터진 거예요. 옛날에 뭐 300억, 500억, 800억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런 종목을 좀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비메모리 반도체, 일명 뭐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용어로 비메모리 반도체가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어보브 반도체가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더라. 역시 이제 어버브 반도체도 지금 요즘에 매출액이 포텐이 완전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정확하진 않지만 500억짜리가 800억, 800억짜리가 1200억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영업이익도 뭐 10억에서 50억, 50에서 100억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니까 특히 이제 다양한 포트폴리오하고 이제 고객사가 500억 이상이 되더라고요. 앞으로는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이 비메모리 반도체가 조금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또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런 것들 물론 이제 많은 섹터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다만 항상 이러한 종목들을 살 때는 이미 너무 급등했다면 절대 사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어떤 종목을 언급했을 때 이미 주가가 너무 많이 급등했다면 당연히 그것은 사는 타임이 아니죠. 혹시 급등이 어느 정도지? 급등은 최소한 못해도 바닥에서 한 40-50% 이상이 떴다면 그것은 이미 급등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은 빼고 바닥에서 기고 있는데 한 1-20% 뜨고 있다. 이런 것들은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러나 한 50% 이상 단기적으로 떴다면 그런 것들은 이제 사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차트를 좀 봐가면서 또 수급도 봐가면서 조금 상승 전환 또는 상승 추세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다라고 한다면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 이미 급등했다면 조금 기다렸다가 조정 눌림목 타임에 또 사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언급해주신 섹터에서 주요 기업들이 잘 돼가지고요. 예를 들면 단기적으로 한 30%가 올랐어요. 그럼 그때 한번 파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 수익을 확정 지었으니까 한번 팔고요. 부동산과 달리 주식은 급등락이 바로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년 동안 떴다가 또 이러잖아요. 주식은 뭐 그냥 보여주는 거죠. 뭐 가령 한 2주 동안 급등했다가
2주 동안 급락. 곧바로 산 만들었다가 그냥 곧바로 골로 가는 거니까. 근데 항상 수익이 났을 때 확정을 짓고 또 다른 섹터에 좋은 종목이 또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으로 갈아타게 하는 것을 생각해야지 네. 한 종목에 집중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30% 떠서 주식을 팔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험칙상은 그 종목은 그냥 완전히 제거하자. 한 1, 2년 내에. 예, 또 다시 들어가는 순간 그렇구나. 조금 쉽지 않은. 그러니까 이 나중에 이제 조정 눌림목이 있는데 조정 눌림목에 반드시 간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 3, 40% 떠서 수익을 낸 종목은 그냥 이제 버리고 종목이 벌써 한 2,700개, 800개 되잖아요. 네,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자. 굉장히 저희 중요한 경험칙.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경험칙이라는 게 네. 대표님의 경험칙이라는 게 그걸 더 갖고 있으면 네. 물론 50배, 2배 갈 수도 있는 확률도 네. 있지만 네. 그렇게 되는 경우보다는 네. 그게 과욕일 수 있는 경우가 더 많다. 그것도 있고요. 네. 아까 30%에서 팔았잖아요. 네. 팔고 수익을 확정 지었는데 네. 또 욕심나니까 저 종목이 또 탐이 나는 거예요. 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는 손해보는 게 더 많았더라. 저한테는. 예. 그러니까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조정 눌림목을 알 텐데 주가가 상승했다가 못 사니까 조정으로 눌림목에다가 나중에 21선 타고 올라오면서 치고 올라올 때 같이 올라가면 참 좋은데 그 조정 눌림목이 상당히 나중에 약간 좀 거짓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거래량 실으면서 팍 올라갈 수 있는데 거꾸로 올라가는 척하다가 급락하는 경우 있어요. 예, 그때는 또 완전히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오히려 매도의 타이밍도 놓쳐버리고 오히려 나도 모르게 강제로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거니까. 카카오 흐름에서 약간 그런 게 나타났던 거 같아요. 좀 많이 그런 게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내고 팔았다면 이제 버리자. 네, 그냥 지우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우자. 한 1, 2년 보지 말자. 네, 맞습니다. 그것이 맞는 거죠. 카카오도 제 주위에 한 12, 3만 원대 저는 다 무조건 팔아야 된다. 근데 사실 이제 뭐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함부로 그런 얘기는 못 하는 건데 너무 과욕이죠. 예, 주식이 밑에서라고 생각한다면 최소한 못해도 뭐 두세 배 이상 뜬 거잖아요. 특히 대형주가 2배 떴으면 아니 삼성전자가 만약에 5만 원에서 10만 원 떴다. 그럼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종목이 그렇게 줄 수가 없잖아요. 네. 예, 근데 그렇지 않고 삼성전자가 15만 원 간다, 20만 원 간다 이런 것들은 너무 좀 과하다. 예, 그러니까 과한 욕심은 좀 버리고요. 적절하게 먹었으면 팔자. 그러면 오히려 손해를 좀 덜 보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 좀 저의 견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보통 장기 투자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네. 해서 뭐 연복리 수익률로 막 얘기해서 네. 10년, 20년 보면 그게 더 크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 아닐 수 있죠. 네. 만약에 그 작년도 1월 달에 삼성전자 96,000원 사가지고 앞으로 10년 있다가 10만 원 안 오면 어떡할 겁니까? 마이너스잖아요. 그걸 누가 예측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서도 언급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삼성전자라고 하는 종목이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 더 앞으로 8만 전자, 10만 전자가 가려면 지금과는 다른 뭔가 특별한 어떤 모멘텀, 변곡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벤트가 있어야 돼요. 지금 삼성전자가 사실은 지금 이를테면 분기 매출액이 한 70조 정도 되더라고요. 77조. 그다음에 영업이익 14조. 그렇게 해서는 지금의 가격이 사실 고평가냐 저평가냐라고 얘기하기 좀 곤란할 것 같고 오히려 8만 전자, 10만 전자가 가려면 그래도 분기 매출이 이제는 80조. 이를테면 영업이익이 한 18조 정도까지 가야만 이제는 또 그런 시장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삼성전자가 지난번 핸드폰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있어서 요즘에 무슨 뭐 또 세탁기도 터지고 막 여러 가지 것들이 있더라고요. 조금 아쉽다. 예, 정말 국내 최정상의 회사라면 이래서는 안 되지 않을까. 예, 좀 누가 보더라도 저는 이제 사실은 옛날에는 삼성이 하면 다르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안의 모든 게 LG 아니면 삼성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약간 좀 소프트는 삼성, 하드웨어는 LG거든요. 근데 삼성의 요즘에 이런 부분들을 보면 조금 아쉽죠. 예, 그러니까 조금 선제적으로 삼성이 했는데 뭔가 사실 실수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 삼성은 그래 전부 다 리콜, 모든 걸 좀 선제적으로. 그럼 사람들이 정말 존경할 수밖에 없다. 삼성이 무슨 회장을 존경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삼성의 어떤 마인드. 예, 삼성하면 정말 세계 최고. 애플 저리 가라. 뭐 아마존 저리 가라. 삼성. 이런 게 구글 저리 가라. 이러면 너무 좋을 텐데 아쉽게도 아직까지도 약간 좀 주먹구구식. 예, 사람들 눈치 보면서 해주는 이런 것들은 좀 아니지 않느냐. 네. 신뢰를 많이 깬 것 같습니다. 그 새로운 모습을 좀 보여줘야 네, 맞습니다. 좀 올라갈 수 있다. 네네. 그럼 아까 그 실적 포텐셜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 실적이 나온 걸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는 건가요? 이제 실제로 많은 분들은 미래 실적이 중요하고 미래 실적을 예측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실은 저나 우리 많은 투자자들이 미래의 주식 그 종목에 대한 실적을 예측할 수 있을까? 뭐 계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죠. 어떤 걸로 예측하냐면 저는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좀 미진하고 그다음에 이제 IR 자료 또는 증권사 애널들의 종목 분석 보고서
또는 뉴스. 근데 이게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종목들에 대한 실적을 분석하다 보니까 2년 전에 좋은 종목이 작년에도 좋을 확률이 높고 작년에 좋아질 확률이 올해도 높더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면 점점 좋아지고 있고 약간 좀 시장의 컨센서스도 여전히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적이 발표가 되고 나서도 주가가 이후에 실적장이 오면서 상승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고 어쨌거나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갈 수밖에 없다. 예, 주식이 탄탄하게 받쳐줄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는 실적이 발표되고도 충분히 살 메리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적이 딱 발표됐는데 급등하지 않았으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다. 그렇죠. 예. 설사 급등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진 종목만 가지고 해야지. 실제로 실적이 안 좋아져서 주가가 폭락했다. 그러니까 싸니까 사겠다.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 종목은 절대 사시면 안 되고요. 여전히 실적이 이미 확정된 종목, 그런 종목이 또 추후에도 좋아질 가능성도 높고 그런 종목만 가지고 해도 충분히 문제가 없다. 그래서 여전히 흑자 기조인 종목, 그 종목만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확인하고 들어가도 그런 종목이 많다. 네, 그렇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네. 네. 제가 지금 언급한 아까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의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모두 증가한 종목들이 여전히 주가가 계속 전부 다 우상향하고 있어요. 네. 굉장히 안정적이다. 네, 그러니까 그런 종목을 좀 더 주의 깊게 봐야만 한다라고 하는 점. 네. 그 대표님 이번에는 한번 책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그 책에 보니까 기관 투자가와 외국인의 매수도 찾아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를 어떻게 좀 파악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일단 기관 투자가와 외국인이 사실은 이제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들보다 자금력과 정보력이 엄청 좋잖아요. 예. 사실 기관과 외국인이 산다는 것은 뭔가가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HTS를 통해서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HTS에서 오늘 또는 일주일 또는 이제 한 달 동안 어떠한 것들을 좀 많이 샀는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로 순매수 해준다면 너무 좋고요. 그러니까 외국인도 사고 기관도 사고 너무 좋고 다만 중요한 것은 기관과 양이 중요합니다. 특히 양이 중요합니다. 양이 그러니까 만약에 최근에 8월 달에 8월 한 달 동안에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쌍끌이로 순매수한 종목이 두산 에너빌리티. 예, 이게 이제 원전 관련주인데 한 3천만 주 샀더라고요. 그 다음에 조선 관련주인 삼성중공업을 1,300만 주 사고 마지막으로 이제 태양광이나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인 삼강 MMT, 하나솔루션, CS윈드. 제가 이제 삼강 MMT를 처음에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이 들어올 때 저희 이제 수강생분들한테 이런 종목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미래가치 있으니까. 그때가 한 2만 한 1,000원, 2,000원. 이게 얼마 전에 3만 원 찍었거든요. 딱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얻은 힌트는 바로 그거죠. 신재생 에너지는 당연히 좋은 거지만 삼강 MNT를 찍을 수 있었던 것은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는 거니까. 다만 이 기관과 양도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가령 우리가 10억 주짜리가 있어요. 근데 주식을 100만 주를 매수했어요. 일주일 동안. 그러면 사람들은 와 100만 주니까 엄청 많은 것 같지만 발행 주수가 10억 주짜리니까 지분으로 치면 0.1% 미미하죠. 근데 반면에 1000만 주짜리인데 30만 주를 샀다. 그럼 3%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집중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어느 방송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삼성전자나 이런 주식을 사는 타임이 잘 모르면 그런 날이 올 수 있다. 어떤 날이 오냐? 기관과 외국인이 최소한 못해도 한 2, 3일 동안 연속해서 쌍끌이 순매수 해준다면 그때는 좀 의미 있게 봐주면 좋겠다. 2, 3일 정도. 네. 근데 지금은 계속해서 기관이나 외국인이 물론 이제 쌍끌이 순매도가 계속 왔지만 어떨 때는 기관이 계속해서 매도, 어떨 때는 또 외국인은 매수하지만 기관은 매도, 기관은 매수하지만 외국인은 매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사줄 타이밍을 잘 봤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8월 달에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좋은 종목들 한번 나열해서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까 얘기한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좋았었거든요. 주가도 뭐 거의 지금 20-30% 떴고 삼강 MMT 30% 이상 떴고 세진중공업, 아모그린텍, 네오위즈 다 떴어요. 이게 딱 시그널을 주는 거잖아요. 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분들도 주식 시장이 아무리 안 좋지만 어디선가지 힌트를 얻겠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종목 발굴할 때 이제 별의별 방법을 다 쓰거든요. 한기형 컨센서스 가서 요즘에 리포트가 나온 거 상향된 종목 또 네이버 금융에 가서 리서치가 나온 종목들 중에 딱 보고 또는 IR 하는 종목들 확인하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바로 이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가장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실적과 재무 상태가 됐다는 전제하에 가끔 보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많이 매수했는데
실적이나 재무 상태가 안 좋은 게 있어요. 근데 주식은 뜨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종목은 조금 리스크 있다. 아무리 기관하고 외국인이 산다 하더라도 물론 이제 저보다는 정보력이 좋지만 일단 백그라운드가 안 좋으면 일단 그것은 제끼고 지금 얘기한 네이크 머티리얼즈, 삼강 MMT, 세진중공업, 아모그린텍, 네오이즈는 전부 다 실적과 재무 상태 좋은 편이에요. 예, 안 살래 안 살 수가 없죠. 이런 종목이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보다 훨씬 좋은 종목이에요. 예. 그래요? 근데 많은 분들은 그냥 막연히 삼성전자 에너지솔루션 무슨 얘기예요? 예, 이 종목이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렇잖아요. 얘는 지금 한 달 동안 수익이 20-30% 다 났는데 이런 종목을 사야지. 무슨 삼성, 현대차, SK하이닉스 아니잖아요. 네. 주식 투자는 수익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죠? 예, 전문가가 없어요. 돈 잘 벌면 최고죠. 수익이 많이 나는데 대신 수익이 날 때 본인만의 어떤 기준과 계획에 의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진정한 고수인 거죠. 그냥 막연히 내가 그냥 운 좋게 그냥 투자해서 돈 벌었다 이거보다는 그러니까 본인만의 어떤 기준. 그래 나는 실적과 재무 상태가 좋다는 전자에 나는 외국인하고 기관의 수급이 좋은 종목만 나는 고를 거야. 그래서 그것만 해서 파헤쳐서 돈을 벌었다. 저는 그분이 완전히 초고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없어요. 예, 정말 고수죠. 그런 분들이 나와서 이런 방송에서 많이 언급을 해주면 사람들도 공부도 하고 많이 도움이 될 텐데 약간 네. 아쉽다. 다만 이제 반면에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이 사서 주식이 뜨잖아요. 그러면 계속 좋아라만 해서는 안 된다.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팔아라. 예, 또는 외국인과 기관이 또 순매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때는 함께 팔아라. 이런 거. 다만 예전에 이제 이런 종목도 있었어요. 가령 이제 대표적으로 후성, 예, 대덕전자 이런 종목이 있었는데 이런 종목은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기관하고 외국인이 계속해서 이제 10만 주씩 사는 거예요. 뭐 10일 동안 10만 주씩 샀다. 그러면 양쪽으로 200만 주씩 산 거잖아요. 근데 팔기 시작해요. 예, 하루에 10,000 주씩 10일을. 이것은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되죠. 왜냐면 10만 주씩에서 100만 주씩, 100만 주씩, 200만 주씩 샀는데 만 주씩, 20만 주밖에 안 팔았잖아요. 이런 건 홀딩. 근데 10만 주씩, 10만 주씩 사다가 한 8만 주, 9만 주, 10만 주씩 팔기 시작한다. 그러면 팔아야죠. 이런 기준이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후성하고 대덕전자는 그런 식으로 가다가 다시 한번 주가가 포텐이 터져버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예,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지를 잘 봐두는 게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한 저는 노하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럼 그 기관 투자자랑 네. 외국인이 한 2-3일 정도 사면은 네. 딱 이제 들어오는 건가요? 레이더에 들어오는 거예요? 레이더 들어오는 거죠. 2-3일 정도. 2-3일 정도. 2-3일 정도 들어오는데 그 양이 좀 의미가 있어야 돼요. 뭐 2,000주, 5,000주 이러면 안 되고요. 안 되고. 못해도 한 5만 주, 10만 주. 몇 프로 이렇게 막 퍼센트로 퍼센트는 큰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글쎄 그걸 퍼센트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그때는 왜냐하면 이틀 만에 뭐 퍼센트가 바로 들어오기는 어려운 거니까 다만 좀 큰 물량 5만 주, 10만 주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것은 나중에 이제 혹시 HTS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연속 순매수하는 것을 또 체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떨 때는 외국인이 5일 동안 연속 순매수, 어떨 때는 기관이 5일 동안 연속 순매수를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등락률별로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을 저는 이제 두 개의 창을 띄워놓고 한쪽에서는 차트를 보고 차트가 너무 급등 그러면 패스, 약간 우상향 좋다, 거래량도 뒷받침된다. 그러려면 이제 레이다. 곧바로 이제 매수할 거냐 여부. 타이밍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준으로 들어가서 만약에 또 그게 또 급등해서 네. 한 30%, 40% 되면 팔아야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원칙, 그렇죠. 원칙에서 또 이거에서 네, 그렇죠. 최소한 반전은 팝니다, 일단. 저는 최소한 반전을 팔아요. 왜냐면 간이 작아서 무조건 반전을 팔고. 근데 반전을 팔아두면 이미 수익이 났잖아요. 나머지 반절은 오히려 홀가분하죠. 그럼 오히려 주식이 더 잘 가요. 오히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훨씬 더 주식이 잘 가더라. 근데 이제 주식이 사자마자 떨어지잖아요. 나는 매물대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수익을 내기가 어렵죠. 제가 만약에 10,000원 주고 샀는데 11,000원 됐다. 그럼 기분 너무 좋고 좀 기다리겠다. 뭐 아직 본전이니까 본전 이상인 거니까. 그럼 12,000원, 13,000원 더 잘 가고 10,000원 주고 샀는데 9,000원, 8,000원 가잖아요. 괜히 잘못 샀다. 그러면 10,000원만 오면 팔아야지. 10,000원이 잘 오지도 않거니와 10,000원 오면 팔잖아요. 시간은 다 소비됐고 수익은 마이너스.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책에서 보니까 그 저평가된 주식을 사서 고점에 파는 완벽한 방법 이렇게 해서 소개해 주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 궁금했던 게 그 저평가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냐면 은행주가 좀 많이 떠오르거든요. 은행주가 그 돈도 좀 잘 버는 것 같은데 항상 PER이 낮더라고요. 이런 거는 저평가의 기준에 저자님의 말씀하시는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저평가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퍼와 PBR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세요?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저평가, 그러면 저퍼주, 저 PBR주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왜 저퍼주하고 저 PBR주가 됐을까? 시장에서 전혀 사랑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식이 안 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사랑받는 것은 저퍼주, 저PBR주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제 퍼와 PBR은 그냥 내가 매수할 좀 중장기적으로 매수할 때 참고 자료는 좋지만 이것이 그다지 중요한 이슈는 되지 않는다. 특히 저처럼 한 달이나 6개월 안에 승부수를 띄우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저퍼주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실적과 재무 상태가 항상 좋다는 전제하에서 저는 이제 오히려 이제 차트를 보면 주가의 이제 흐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항상 3등분 상, 중, 하. 특히 하에서 조금 이제 우상향 하려고 하는 그런 종목들을 좀 많이 보는데 사실 저는 저퍼주 PER이나 PBR이 낮은 종목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그만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반증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저는 이제 오히려 조금 저평가주를 고를 때 조금 이제 쉽게 고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상장된 지 한 6개월에서 1년 된 종목들이 있어요. 상장된 지 6개월에서 1년. 그러면 상장된 종목들은 통상 이제 상장될 당시가 주가가 가장 높았잖아요. 네. 그리고 통상 계속 우하향해요. 그리고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이제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런 종목들이 있죠. 저는 이제 그런 종목들을 확인하는데 다만 그럴 때 실적과 재무 상태가 뒷받침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제가 오늘 보니까 풍원정밀이라는 종목이 있더라고요. 풍원정밀. 이게 이제 디스플레이 부품 제조업체인데 제가 이제 이 종목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는 계속해서 우하향했다가 이제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매력적인 것은 이제 매출액이 2020년도에 매출액이 371억. 근데 그때 영업이익 6억, 당기순이익이 6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미비하죠. 그런데 이게 다음 해인 2021년도 작년도에는 매출액이 420억으로 껑충 뛰어 오르고 영업이익도 31억, 당기순이익도 28억으로 올라와요. 네. 근데 그게 올해 지금 이제 2분기 지났잖아요. 올해 예상치가 2020년도는 매출액이 840억으로 껑충 뜁니다. 네. 그리고 영업이익이 186억, 와. 당기순이익이 124억. 엄청나네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의 가격은 저는 상당히 매력적이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상장됐을 당시에는 아마도 2021년도 것이 이제 기본이 됐었을 텐데 뭐 예상치를 바로 많이 반영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가격은 조금 저평가된 것이 아니냐. 요거 하나 저는 굉장히 이제 마음에 든다. 네. 바닥에서 서서히 기면서 이제 우상향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두 번째는 반도체 소재 제조업체인 BCNC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BCNC. 네. 이 종목도 이제 상장된 지 오래되진 않았고 한 뭐 8개월 정도 예를 들어서 요게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2020년도에 매출액이 그냥 매출액만 얘기할까요? 473억 원. 근데 2년 지난 올해가 852억이에요. 와. 매출액이 더블이 되죠. 영업이익도 더블. 이런 종목들이 저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바닥에서 지금 다지면서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 위주로 좀 우리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하는데 다만 이제 매수할 때 저처럼 이제 한 방에 몰빵하기보다는 최소한 이제 2분할 매수. 이제 물타기하고 2분할 매수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물타기는 이제 내가 예상하지 못해서 떨어져서 좀 이렇게 평균 단가를 낮추자라고 하는 것이고 분할 매수는 내가 처음부터 그래 이것은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10,000원에 좀 50% 사고 9,000원에 10,000원을 또 50% 사자. 이런 것은 완전히 다른 거니까 예측하고 떨어진 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분할 매수. 또 나중에 팔 때도 분할 매도. 대표님이 2분할밖에 안 하세요? 저는 그냥 1분할이에요. 분할 매수는 하지 않고 몰빵. 그다음에 이제 분할 매도는 2분할 매도하는 스타일이죠. 네, 제 스타일입니다. 네. 근데 그래도 이제 만약 분할 매수를 추천해 준다면 2분할 매수. 네, 2분할 매수.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막 10개로 쪼개고 막 20개로 쪼개고 막 그러시던데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그냥 정말 투자자라기보다는 그냥 예금 삼아서 조금씩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벌써 10분할 매수를 한다는 것은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시간이 걸리죠. 그것은 이거 좀 시간과의 싸움인데 조금 맞지 않는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실 뭐 대부분의 분들은 몰빵이나 2분할 매수 하실 것 같고 3분할 매수 같은 분들은 이제 지금 10분할 매수 이런 분들은 공부 삼아 하시는 분들이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 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필터링을 했을 때 네. 종목이 나오니까 네. 거기에 굳이 뭐 그렇게 시간을 많이 그렇죠. 뭐 그럴 수는 있겠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종목에 대한 분석을 이미 다 끝마쳤기 때문에 그거를 뭐 10분할 매수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오히려 몰빵 또는 2분할 매수했다가 아까 얘기한 손절에 또 타임이 올 수 있거든요. 그때 과감하게 버리고 나와야 되겠죠. 그것을 뭐 10분할까지 가는 것은 맞지 않는다. 그래서 네. 또 손절 라인이 그렇죠. 손절 라인 중요합니다. 네. 손절 라인 안 지키면 안 됩니다. 이건 좀 거의 뭐 생명선 과도 같다 저는. 그러니까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손절을 못 하시는 분들이 저는 거의 99%라고 생각하고요. 또 어떤 전문가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손절하지 않을 종목을 사면 된다. 근데 이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손절하지 않을 종목을 사면 된다. 그런 종목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청 버텨야 될 것 같아요. 인내력이 엄청나게. 그렇죠. 그건 그냥 그런 것이지 네. 손절하지 않을 종목은 없잖아요. 예. 근데 그런데 그렇게 돼버리면 장단점이 있어요. 예. 손절하지 않는 것이 나중에 더 큰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한 달에서 6개월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손절은 과감하게 하고 항상 가는 종목으로 갈아타야만 한다라고 하는 라고 하는 점은 꼭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저의 생각에 동의하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저의 생각이 또 약간 좀 동의하지 않은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아 근데 손절이 네. 이 주식 투자를 하면 할수록 네. 처음에는 내 인생에 손절은 없다 이랬는데 네. 이게 물리고 네. 또 마이너스 계속 보고 스트레스 네. 받고 이러다 보니까 네. 이제 주식 처음 어떤 종목을 선정했는지부터 네. 아 손절도 때론 필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점점 바뀌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손절은 무조건 중요합니다. 5일선, 20일선 깨지면 일단은 나오고 좀 관망하다가 다시 또 좋은 타임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21선 깨고 21선 깨면 못해도 밑에서 한 10, 20% 밑에서 또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죠. 예전에 저희 이제 후배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두산중공업, 네. 두산중공업이 21선 깨질 때 깨질락 말락 할 때 저랑 이제 같이 이제 임장을 하고 있었어요. 교수님 이걸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저는 제3자 입장에서 21선이니까 팔아야 된다. 팔아라. 근데 팔까 하다가 근데 말았어. 버튼을 못 눌렀어요. 제가 눌러주고 싶은데 이건 또 아니잖아요. 예. 근데 못 눌렀어요. 예. 근데 그 21선 깨지고 25,000원짜리가 18,000원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밀렸죠. 그때 이제 두산중공업이 유상증자 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어쨌거나 21선 깨지면 파는 것은 거의 진리 같아요. 진리. 특히 이제 거기다가 5일선이 21선 깨면서 내려올 데드 클로스에서는 뭐 거의 진리다. 예. 그것은 정말 놓쳐서는 안 된다. 예. 그냥 그것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예.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러니까 이게 종목을 또 분산 투자 해놓으면 네. 이게 또 뭐 어느 종목에선 또 아닐 수도 있지만 네. 그럴 진리적인 그런 상황이 더 많이 나오는 거니까 네. 그런 원칙을 좀 만들어서 지켜가는 게 오히려 그렇죠. 투자 수익률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실의 폭을 줄이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항상 무슨 투자든 항상 좀 이렇게 약간 상승 추세일 때 사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좋다. 네. 네, 그런 것이 이제 사부작 가다가 팡팡 포텐을 터뜨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은 뭐 과거에 뭐 삼철이라든지 뭐 선광 이런 종목 보면은 옛날에 또 골프존 그냥 하루에 막 100원, 200원, 100원, 200원 이렇게 뜨기 시작해요. 그럼 정말 사부작 그죠? 네, 그럼 사람들은 이젠 떨어지겠지. 안 떨어지고 계속 올라가면 좀 너무 좀 그런데 좀 올라갈 것 같은데 안 올라가다가 나중에 이제 포텐 터뜨리고 또 떨어지는데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사부작 가고 있는 종목들을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차트상으로 보면 빨간색 양봉이 좀 좁은 것들 너무 긴 것들은 이제 이미 많이 떠니까 좁은 것들 사부작 올라갈 때 그런 종목 주목하셔야죠. 예, 그런 종목이 거의 가더라. 90% 이상 가더라. 네, 그것은 뭐 진리예요. 네. 네, 진리. 저의 경험치기로부터는 진리. 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대표님 네. 그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실 때 그 태양광도 좀 언급해 주셨고 네. 신재생 에너지 네, 쪽에서 네. 한번 얘기해 주셨고 했는데 요즘에 또 미디어를 보니까 뭐 태조 이방원 뭐 아, 이래서 네. 네. 이런 주식들이 뜨더라고요. 아, 뭐 예. 지수는 안 좋은데 네. 이런 주식은 잘 간다. 네. 지금쯤 이 네. 주식에 좀 들어가는 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그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네. 이제 항상 타이밍이잖아요. 네. 타이밍도 중요한 것은 지금이냐 또 종목별 타이밍이 완전히 달라요. 예. 개인적으로 놓고 본다면 지금 이제 언급한 태양광, 조선, 2차전지, 방산주, 원자력은 미래 먹거리로서는 나쁘진 않다. 예. 다만 이제 항상 우리가 똑같은 종목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수익을 내고 어떤 사람은 손해를 보잖아요. 그것은 타이밍의 문제인데 개인적으로 놓고 본다면 지금 이 5개의 업종 중에 여전히 바닥을 기고 있는 주식이라면 저는 굉장히 괜찮다. 다 실적이 뒷받침된다는 전제하에. 다만 이 중에서도 조금 우리가 가려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놓고 본다면 방산주가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또 폴란드 무기 수출 좋았는데 너무 급등했어요. 예, 사실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가 거의 더블 됐죠. 이제는 그런 종목은 팔아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이제 방산주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덜 뜬 종목은 뭐 괜찮지만 벌써 2배 이상 떴다면 일단은 정리를 하자. 더불어서 2차 전지주도 최근에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테마는 돌고 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종목을 보유하고 있었을 때 제가 만약에 이제 A라는 종목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을 하나 갖고 있다. 가령 코스모화학을 갖고 있다. 근데 코스모화학의 어떤 그 종목의 어떤 이슈가 떠가지고 뭐 1대5 무상증자 또는 어떤 특허 이런 게 떠서 주가가 상승한다면 계속해서 보유할 수 있는데 반면에 2차 전지 테마로 만약에 코스모화학이 주가가 어느 날 한 20% 떠졌다. 그때는 과감하게 파는 것이 맞다. 테마로 인해서 상승하면 팔자.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런 종목들 좀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방산주 2차전지 많이 떴고 조선주도 좀 많이 떴잖아요. 예, 반면에 이제 원자력은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해서 밀고 가지만 이것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원자력보다는 태양광이나 좀 신재생 에너지 요런 쪽이 좀 더 관심이 있지 않을까. 다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너무 뜬 건 너무 뜬 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종목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실적은 뒷받침되고 업종 좋은데 조금 좀 상승으로 전환되는 이제 서서히 상승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만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주식은 너무 많이 뜬 것은 팔고 그렇다고 너무 많이 떨어진 것은 사면 안 돼요. 우리가 싼 주식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폭락한 종목이 싸 보이잖아요. 바닥이 어딘지 몰라요. 제가 이제 예전에 다른 방송에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제가 이제 아는 지인분이 어떤 종목이 10만 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10만 원 잘 가다가 8만 원. 싸다. 6만 원. 그러니까 6만 원대에서 몰빵했어요. 뭐 2분할 매수도 아니고 그냥 몰빵. 40% 떨어졌으니까. 40% 떨어졌으니까 이제 여기서 간다. 4만 원. 지금 2만 5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떨어지는 종목은 실적도 괜찮고 이런 데도요. 실적은 뭐 그냥 쏘쏘. 나쁘지는 않은데 그냥 쏘쏘. 그런데 그렇게 떨어지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항상 주식은 좀 바닥을 다졌다가 이제 좀 사부작 상승하려고 하는 그런 종목을 사자. 그러니까 차트상에서 약간 우상향 이런 종목을 사셔야 돼요. 급락하거나 급등한 종목은 절대 안 된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사부작. 네,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진짜로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또 잘 안 하시고 잘 느낌이 없으신가 봐요. 그리고 항상 사부작 가다가 어느 날 저는 일명 홈런이라고 하는데 10% 이상 급등했다면 한 50% 정도는 매도하자. 그리고 너무 욕심을 부릴 필요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장에서 10%면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닌데 많은 분들은 그렇게 또 생각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거나 좀 수익을 내면 팔자. 다만 폭등 종목과 폭락 종목은 사지 말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부작. 아니, 사부작. 그러다 팡팡해서 팔자. 제가 항상 이게 사부작 팡팡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부작 사서 팡팡 팔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 뇌리에 쏙쏙 들어오는데요. 그렇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러면은 요것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형주 쪽에서 국민주인 삼성전자를 좀 엿주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아까 이제 삼성전자보다 좋은 주식들을 이렇게 언급해 주셨잖아요. 투자 수익률을 관점에서 봤을 때. 근데 워낙 많은 분들이 진짜 8명 분들이 이렇게 갖고 있는 게 삼성전자잖아요. 뭐 이런 분들 막 다 손절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이제 시가총액이 벌써 한 356조 정도 되더라고요. 많이 떨어졌네요. 근데 이제 이 정도의 시가총액인 종목이 사실은 이제 한 5%에서 10% 뜨면 사실 많이 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럴 때를 매도의 타이밍으로 한번 잡아보자. 저는 오히려 매도의 타이밍 잡아보고요. 이런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저는 갈아타기를 한번 권유해보고 싶습니다. 갈아타기.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삼성전자가 이제 정말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 뭐 96,000원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뭐 7만 원, 8만 원도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지금과 같은 장에서 오히려 하락률이 오히려 안 높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7만 원대 샀다라고 한다면 지금 수익률이 마이너스 20%밖에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중소형 개별주 중에서는 실적과 재무 상태가 백그라운드가 뒷받침이 됨에도 불구하고 더 떨어진 종목도 있고 이제 서서히 또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도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종목을 이제 과감하게 한번 던지고 조금 앞으로 아까 제가 얘기한 뭐 풍원정밀이나 BCNS처럼 오히려 상장되고 나서 많이 떨어졌다가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실적은 포텐이 터지는데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한번 갈아타기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 그것을 한번 해보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사람들한테 삼성전자가 앞으로 떨어질 것 같으니까 팔고 기다려라. 그러면 사람들 못해요. 왜냐하면 이제 전부 다 주식 중독이 됐잖아요. 주식을 안 갖고 있으면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자 삼성전자는 덜 갈 거니까 이번에 좀 뜨면 팔고 오히려 더 잘 갈 수 있는 종목으로 갈아타자.
꼭 한번 갈아타보기를 하는 것은 저는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아, 이번을 계기로 네, 이번을 계기로 너무 삼성전자에 의존하지 않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종목을 발굴하고 선정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키워드가 있어요. 독보적, 독점적, 네. 점유율 1위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한번 좀 잘 골라서. 대표적으로 아까 그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그런 거. 예, 그런 태양광 그 솔라 관련해서 점유율 뭐 1위 이런 거 있었고 아까 뭐 제인 게이터 추출기 뭐 최초로 개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위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중소형 개별주 중에서 넘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해보면 어떨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뭐 삼성전자 예를 들어 뭐 1,000만 원 갖고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1,000만 원 다 팔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뭐 일부라도 한번 네. 그런 식으로 네. 말씀해주신 그런 쪽으로 아니면 상승할 때 네. 탄력이 더 좋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또 그 손실 확정된 부분을 네. 또 이제 보전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뭐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대 수익률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사실 뭐 이제 아까 말씀하신 1,000만 원, 네. 5천만 원 가지고 1년에 내가 10% 보겠다 이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최소한 3-40%. 그러면 삼성전자는 이미 물 건너갔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 중소형 개별주 중에서 찾아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혹시 네. 그 대표님 그 삼성전자 뭐 내년에 뭐 특별 배당 이슈도 있고요. 네. 뭐 한 2-3년 정도 있으면 네. 그래도 뭐 전고점 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전문가분들 많더라고요. 네, 거짓말 아닌가요? 아, 그런가요? 네. 그 특별 배당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그 프로테이지가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너무 좀 이렇게 편협한 걸 가지고 뻥튀기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거 말고 차라리 삼성전자가 특별한 뭔가 가령 뭐 UAM 같은 거 또는 로봇 같은 거 해가지고 뭔가 이제는 반도체 네. 또는 뭐 이런 거 핸드폰 말고도 먹거리가 훨씬 많아서 분기 매출이 80조 90조 간다. 네. 영업이 20조 간다. 이러면 오케이. 비메모리에서 풀었다. 그렇죠. 뭐 그런 거 있어야지. 그런 게 없이 지금 배당을 더 준다느니 그것은 정말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희망 고문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환율이 좀 떨어지면 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거고 네. 그때 가장 먼저 사는 건 삼성전자일 것이다. 환율이 올라가면요. 아,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너무 단편적인 이야기잖아요. 그죠? 네. 네.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살려면 지금 뭐 환율이 떨어지고 이런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삼성만에 저는 오히려 좀 삼성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뭔가가 좀 새로운 이벤트가 있어야 된다. 예, 그 이벤트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지금 이제 5만 전자잖아요. 저는 뭐 많이 가봤자 6만 전자. 예, 더 이상은 아니다. 예전에 이제 9만 전자 갔던 것은 전체적으로 유동성 장세에 정말 뭐 너나 나나 주식 하다 보니까 그만큼 올라갔던 것이지. 삼성전자가 너무 욕심부려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또 주식을 언급하는 많은 전문가 분들도 너무 그 삼성전자 앞으로 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해서 좋다. 이거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올해 많이 가봤자 한 7만 전자 갈까 말까. 네, 7만 전자 못 갈 수도 있잖아요. 네, 저는 못 가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 봐서는. 네. 근데 이 방송을 또 보시는 분들 많이 갖고 계실 거니까. 근데 항상 좀 본인이 요구하는 수익률이 있을 텐데 그 수익률을 맞추기에 만약에 정말 자본이 크다. 내가 한 100억 이상 굴린다. 그러면 일정한 포트폴리오에 삼성전자는 필요할 것 같지만 한 1억 원 이하라면 삼성전자는 과감히 버리고 좀 새로운 중소형 개별주 중에 좋은 종목을 한번 스스로가 발굴해서 한번 가보자. 예. 그렇게 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스스로 해야 된다. 맞아요. 자생력이 있는. 그 어떤 분도 그러시더라고요. 그 진짜 뭐 몇 천만 원 갖고 주식 투자하는데 네. 삼성전자 들고 있어서 네. 뭐 수익률 번다 해도 네. 뭐 인생이 바뀌는 그렇죠. 것도 아니고 뭐 네. 그거를 뭐 그렇게 해야 되겠냐 굳이. 네. 뭐 그건 그런 맞지 얘기 않는 거죠. 네. 네,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안전하다라고 하는 말도 지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결코 안전하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안전한 것은 그러니까 삼성이 뭐 지금처럼 분기 매출을 70조, 영업이익을 분기 한 13, 4조 갈 때 오히려 삼성전자는 더 덜 간다 하더라도 차라리 삼성전자에서 백그라운드에 있는 하청업체, 1차 벤더라든지 소재, 부품, 장비, 네. 예, 특히 소재 요런 쪽에서 조금 뭔가 새로운 걸 발굴할 수 있는 이런 종목이 있다면 그런 종목을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면 좋을 것 같고 또 가끔은 삼성전자가 또 이렇게 지분을 투자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제3자 중에 배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 반도체는 아닌데 삼성전자는 아닌데 삼성전자가 실제 그 지분을 거의 갖고 있는 아마 어떤 조합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종목을 한번 가보죠. 차라리 삼성전자 좋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를 팔고
삼성전자 밑에서 일거리를 많이 받아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을 한번 갈아타 보는 것은 어떨까? 네, 그렇게 한번 꼭 해보길 바랍니다. 아, 꼭 해보기로. 네, 네, 꼭 해보길 바랍니다. 네. 네. 그 대표님께서 앞서서 이제 그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사람은 하수 아니면 고수일 그렇죠. 거고 네. 대부분 하수일 네. 거라.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뭐 네. 이렇게 막 어떤 종목을 막 공부해서 네. 산다기보다는 다들 이제 바쁘시기도 하시고 네. 그러시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 네.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고 네. 현재까지는 그래서 이제 사는 경향이 있는데 네. 대표님 말씀처럼 이번을 좀 계기로 공부도 좀 제대로 그렇죠. 하면서 네. 그런 1차 뭐 벤더라든가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한번 소재 기업이라든가 네. 그런 쪽으로 시각을 넓혀서 공부도 좀 집중적으로 해보고. 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한번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요구한다면 본인의 어떤 관심 종목을 최소한 한 100개 정도는 갖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네. 100개 있는 사람은 최고. 네. 그러면 그 100개 중에 나중에 한 10개 정도 정말 그러니까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저한테 제가 이제 저희 유튜브에서도 종목을 계속 언급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뭔데 도대체 잡주를 뭐 한 600개를 추천하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600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실적과 재무 상태가 좋고 그때그때마다 차트의 흐름이 좋은데 그러면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뭔 소리야. 전 듣보잡인데 그러면 안 돼요. 네. 상장된 종목들은 다 좋을 수 있다. 다 나쁠 수도 있지만. 예.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을 가져야 될 것 같고 본인 스스로가 못해도 100개의 관심 종목 그중에 핵심은 10개를 꼭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말 내가 이거 샀는데 잘못해서 손질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걸로 갈아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있으면 너무 편안하고 재미있는데 이거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거죠. 지금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데 팔면 뭐 살래? 그러면 아마 또 SK 하이닉스나 현대차나 뭐 이런 거 사겠죠. 그런 거 말고 조금 시가총액이 한 1,000억, 2,000억 밑에 이런 것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 네. 네.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혹시나 이 방송을 좀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네. 뭐 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네. 근데 보통 삼성전자 하면은 그냥 모르겠으면 사모라 이런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또 한번 이렇게 뭐 팩폭과 같은 그런 말씀도 필요하잖아요. 한번 쓴소리도 들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시청자분들께서 이해 한번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이제 삼성전자가 원래 이제 9만 원대에서 10만 원 갈까 말까 할 때 저도 이제 그때는 저희 수강생분들한테도 많이 얘기했죠. 이제 9만 원대에서는 파는 게 좋겠다. 파는 게 좋겠고 그때 이제 각각의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기본 목표가를 뭐 13만 원, 15만 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투자자분들이 절대 현혹돼서는 안 되는 게 증권사 애널들의 종목 분석 보고서예요. 거기에 TP가 있어요. 나중에 맞아요. 목표 가격 너무 높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5만 원인데 앞으로 10만 원. 그럼 사람들이 와 이거 나중에 엄청 올라갈 것 같다. 그것은 전부 다 그냥 참고 자료에 불과하다. 제가 보기엔 애널들이 뭐 사기치는 것은 아니고 그만큼의 어떤 좀 갭이 있다, 좀 성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통상 삼성전자 같은 경우 그때 아마 제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4만 5천 원대부터 그냥 9만 원 다이렉트로 간 거거든요. 2배 뜬 거잖아요. 그러면 뭐 무조건 팔았어야 되는 거잖아요. 한 50%만 떨어도 팔아야 되는 건데. 물론 더 갈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항상 그런 마인드를 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내가 만약에 갖고 나중에 삼성전자의 어떤 미래에 나는 무엇을 좋게 보면서 갈 거냐. 그 기준이 있다면 갖고 있어도 좋지만 그냥 막연히 국민주 아니냐. 대한민국 원탑 아니냐. 이것은 의미가 없다. 이미 시가총액이 그래서 356조잖아요. 35조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미 저는 다 반영되었다. 이것이 앞으로 못해도 한 500조 이상 가려면 새로운 어떤 이벤트가 있어야 된다. 이벤트 없다면 저는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 지금부터 한 5에서 10% 뜬다면 과감하게 한번 던지고 갈아타기를 한번 해보자. 그게 저의 생각. 그건 각자의 선택입니다. 그건 감사드립니다. 그 대표님 그 질문 이 정도면은 전반적으로 다른 것 같은데요. 혹시 좀 뭐 빠뜨리신 게 있으실까요? 그럼 제가 하나만 얘기할까요? 네. 이거로? 있으실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좀 우리가 기본에 충실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실적을 확인하는 방법도 모르고 재무 상태도 확인하는 방법을 모르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실적이 뭐가 좋고 재무 상태가 뭐가 좋고 나쁘고를 잘 모르더라. 얼마 전에 이제 어떤 한 수강생이 저한테 울분을 토로했어요. 본인이 보유한 종목이 있는데 시간에 단일가에서 하한가를 맞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종목인데 이건 너무 억울하다. 왜 억울하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장이 끝나고 나서 이 회사의 대규모 유상증자가 발표된 거라는 거예요. 장중에 공시를 하지 왜 장 끝나고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만드냐. 자기 이제 종가 베팅 거의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종목이 뭐냐고 물어봐서 이제 확인했어요. 제가 보니까 3년 동안 적자. 부채 비율 700%. 유보율은 자본 잠식이에요. 당연히
언제라도 유상증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샀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한번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부채 비율 700%가 좋은 거 아닌가 이러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자본 잠식됐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회사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창고가 텅텅 비었는데. 네, 이런 부분들조차도 모르고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 그래서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고 주식 투자에서 꼭 성공하려면 저는 이제 본인만의 노하우나 필살기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본인만의 아까 종목 발굴 선정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타이밍 잡는 방법, 특히 손절과 익절 굉장히 중요하다. 예, 손절과 익절을 기계적으로 할 수 있다면 저는 성공할 수 있다. 네. 예, 저도 잘 못하지만 5일선 깨지거나 20일선 깨질 때 네. 과감하게 한번 매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본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런 점에 한번 주안점을 둬서 한번 좀 주식 투자에 좀 하되 네. 좀 공부하면서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예, 남의 얘기는 그냥 전부 다 참고 자료. 제가 하는 것도 그냥 참고 자료에 불과하잖아요. 예, 누가 하든지 간에 사실 뭐 대한민국에 과연 대단한 전문가가 있을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 그냥 본인한테 맞는 스타일이 있을 뿐. 예,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본인한테 맞는 스타일대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것이지. 어떤 분은 뭐 그냥 스캘핑 또는 데이 트레이더. 그러니까 본인한테 맞는 것을 잘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것을 일반화시키기는 또 어려운 거고. 아까 이제 삼성전자만 놓고 보더라도 답이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좋다, 저는 안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본인만의 어떤 기준을 갖고 투자하는 어떤 그런 기준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 인터뷰를 하면서 네. 대표님이 뭔가 이렇게 중심이 네. 굉장히 이게 탁 서 있다.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분명하다. 이렇게 어떤 인터뷰 많이 했지만 네. 이런 느낌은 또 되게 그렇습니까? 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늘 대표님께서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 주린이도 수익내는 알짜 주식 선정 노하우 9가지 네.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면서 더 구체적으로 네. 한번 그런 감을 좀 익혀보시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대표님 지금 강의도 하시는 건가요? 네,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강의도 한번 신청해서 네. 들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대표님 그럼 혹시 끝으로 네. 좀 강조해 주시고 싶으신 말씀, 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실제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는 뭐 노골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돈을 버는 이유는 또 풍요롭고 또 음.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 어떤 주식시장을 좀 보면서 저도 약간 울컥할 때가 있어요. 예, 손해를 봐서 또 어떤 분이 좀 손해를 많이 봤다, 막 이렇게 등등등. 그러면서 좀 가정사에도 문제가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저는 이제 주식에서 수익을 내는 것은 본인의 어떤 노력과 스트레스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다만 좀 우리 주식 투자를 하면서 스트레스 절대 너무 많이 받아서는 안 되고 건강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여유로운 시간과 여유로운 자금을 가지고 좀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고 항상 좀 긍정의 마인드. 예, 뭐 나만 만약에 좋지 않다면 나만 좋지 않은 게 아니다. 다 좋지 않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나는 항상 우량주를 가지고 있다. 예, 그러면 조금 더 롱런할 수 있고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항상 다시 한번 좀 기본에 충실한 그러나 행복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옆에서 이렇게 뵈니까 혈색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대표님께서는 건강 관리 어떻게 하세요? 저는 이제 사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스타일인데 그러세요? 스트레스를 잘 푸는 스타일입니다. 예, 스트레스를 잘 풉니다. 예, 와이프하고 수다. 그다음에 또 저만의 어떤 루틴이 있어요. 예, 그다음에 또 요즘에 또 운동을 많이 하죠. 예, 산책이나 이런 것들. 예, 저만의 좀 그런 루틴을 좀 잘 가지고 하고 가급적이면 약간 좀 긍정의 마인드예요.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주식 투자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책을 써서 출판을 해서 다르게 돈을 벌어야지. 저는 그런 생각. 그리고 또 전진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믿음과 자생력이 있다면 정말 인생은 최고. 네, 그래서 자존감만큼은 대한민국 원탑을 잡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DNA도 원탑이시고, 네, 감사합니다. 투자 DNA 원탑이시고, 네. 자존감도 원탑이시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대표님 오늘 한 인터뷰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지어도 괜찮으신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주린이도 수익내는 알짜 주식 선정 노하우 9가지의 저자이신 설춘환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